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간혹 쓰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보시겠습니다. 94년도 대법원 임대차 계약서상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그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뭐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져 있어요. 라고 기재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고 임대인이 당연히 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 대법원은 그런 것은 아니다.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고 임차인이 당연히 임대인한테 권리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금 주겠다라고 권리금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는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권리금을 사실 뭐 건물주가 인정을 안 하죠. 건물주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부분도 굉장히 극도로 많이 꺼리거든요. 그런 권리금을 뭐 용납했다가는 나중에 마지막에 그 세입자를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험칙상. 그래서 그런 권리금도 인정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물며 더 나아가서 내가 권리금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그런 경우를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면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건물주가 직접 받았다거나 현재 있는 세입자로부터 건물주가 직접 받았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권리금을 받았는데 바뀐 세입자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준다거나 하면서 이 건물주가 이 권리금에 좀 관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임대료를 좀 많이 받았다든지 해서 이 어쨌든 세입자가 권리금을 지금 주고 들어오는 그런 세입자를 달래가지고 권리금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줘야만 넣는 것이 이 세입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의 권리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뭐 가등기가 있다든지 저당이 많다든지 해서 복잡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꺼리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세입자를 달래기 위해서 만약에 네가 시설을 하게 되면 그 권리금은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뭐 이제 약간 유인책으로서 쓴다든지 그런 그 문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앞서 보신 그 94년도 대법원 판결처럼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이렇게 이제 딱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점에서 어쨌든 지금 계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구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 문구 적힌 대로 그대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권리금은 사실 그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권리금 회수 청구권도 도입됐습니다만 그 전에 도입되기 전에는 더더욱더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반환해 주세요, 돌려줘요 라고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해석의 어떤 기준, 스탠스가 해석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한테 요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스탠스예요. 그래서 그 스탠스에서 지금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을 때 그 문구는 요 정도의 뜻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내보낼 때는 그게 임대인한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인정하겠다, 내가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정도 문구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계약기간 도중에
점포 명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데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점포에 대한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이런 방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그 정도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정상적으로 이제 만료가 됐고요. 만료가 됐고 임차인이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권리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청구기 때문에, 그런 청구는 이 합의의 범위와는 다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원고 청구, 임차인의 청구가 기각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법원 2000년 사건인데요. 원래 이제 임차인이었던 한모 씨란 사람으로부터 건물주가 보증금과 별도의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를 이제 계속 하다가 이 한모 씨가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게 바로 이제 피고가 되죠. 피고.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원고, 건물주인 원고가 피고 보고 그거 명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지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소로 임차인이 건물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하고 뭐 권리금 돌려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는데, 원래 한모시에서 피고 임차인으로 이렇게 임차인이 바뀔 때 건물주가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 약속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해서 그런 문구를 계약서에 아마 썼던 모양입니다. 또는 뭐 별도의 합의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죠.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 이런 문구가 이제 쓰여진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데, 지금 건물주가 종전 임차인 한모 씨로부터 그 돈을 권리금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지금 피고가 되는데요. 이 피고한테 그런 문구를 이제 써준 거죠. 이 돈이 권리금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기 때문에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이거는 그 회수 청구권이 도입되기 전에 이제 분쟁이었던데요.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입자가 건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다른 세입자를 바꿀 때 그 다른 세입자 바꾸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권리금인데, 이 권리금, 건물주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써주게 되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그 큰 권리금을, 거액을 한모씨라는 사람한테 이제 주고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주고 들어오면서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세입자를 바꿔서 자기가 나갈 때도 그 정도는 건물주가 이제 반대하지 않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정도로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이제 쓰여지게 되면은 임차인들 간에 한모 씨와 이것은 피고인데요. 그런 권리금 계약 또는 임차권 양수도 계약 이런 것들이 아주 원만하게 이제 스무드하게 또는 아주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피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문구 해석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하는 문구 해석이 아까처럼 종전의 판례처럼 임대차 종료할 때 당연히 그냥 피고한테 권리금 내가 돌려줄게 라고 하는 뜻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피고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원고가 용인을 하고
나아가서 원고가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또는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등으로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어떤 권리금 관행에도 부합하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구들,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구들이 결국은 이제 판례로서 축적이 되다가 2015년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되게 되면서 그런 판례에서 인정되어 왔던 그런 권리금 보장의 방법이 바로 입법화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임대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된 피고가 나가면서, 예를 들면 피고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원고한테,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권리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심은 이제 잘못 판단한 겁니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할 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을 했다라고 보고 건물주 원고가 권리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기가 된 그런 경우인데 이 사건처럼 규정 자체가 이제 이 당사자의 어떤 권리금에 관한 권리금이 지금 건물주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액수도 1억이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피고도 새로 들어온 임차인도 상당한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을 것인데 두 사람 간의 약속은 지극히 짧잖아요. 지극히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이제 불과 몇 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심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제 이런 임차인의 결과적으로 이제 오판인데요. 원심이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은 아마도 건물주가 상당히 거액을 받았다. 건물주는 원래 보증금과 월세 이렇게 1억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원칙을 넘어선 권리금을 또 그것도 거액이나 받았기 때문에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어떤 그 동정, 약간 상식 이런 차원에서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권리금 인정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예전부터 이제 바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드리고 나갈 때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가 청구한 건물주를 상대로 청구한 권리금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좀 더 이런 사례도 보시는 것처럼 좀 더 그 권리금 약정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해질 필요가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약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대법원 판결은 건물주가 명도 청구했는데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했습니다. 유치권이 있다 내가. 그럼 무슨 유치권이냐? 이 사람이 종전 건물주가 아마 그 종전 건물주가 이 해당 임차인한테 시설비, 개조비 이런 걸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마도 이게 지금 그렇군요. 이게 지금 원고가 아마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고하고 직접적인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종전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그 약속인데, 건물주가 시설비나 개조비는 다 돌려줄게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임차인이 그걸 투자를 했는데, 건물주가 바뀌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 항변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 없다. 그런 약속은 비록 있었지만 유치권의 어떤 결련성 이런 부분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